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까지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면서 잘했던 것,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다음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회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올렸던 동영상들과 결과물을 버전 1이라고 칭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큰 개편이 있을 때마다 버전 1, 버전 2, 뭐 이렇게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갈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버전 1을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배웠던 것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잘한 점, 칭찬부터 시작을 하자면, 제가 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야지, 개편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도메인, 예전 도메인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 도메인을 구입을 해두고 작업을 해야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큰 계획이나 큰 마음을 먹지 않고 일단 무조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의 동영상 초반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액트나 뭐 이런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간단하게 HTML과 CSS를 사용해서 그냥 간단한 저의 도메인으로 호스팅이 되는 페이지 하나나 뭐 두 페이지 정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게 너무 큰 목표나 아니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무조건 큰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버전 1의 상당히 근사한 결과를 가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했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마무리를 한 것.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진행을 한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긍정학원을 이제 유튜브에 매일매일 짧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느낀 건데, 내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아웃풋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깨달음이라도 어떤 형태의 동영상이나 아니면 글, 어떤 형태로든 아웃풋을 내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언젠가는 도움이 되고, 또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작업한 것을 요약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귀찮지만, 그래도 이 귀찮음을 잠깐 참고 나면 굉장히 많은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것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한 80%, 90% 완성을 했을 때 프로젝트를 뒤엎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뒤엎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충동은 상당히 흔하게 느끼는 것인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초반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혹은 아쉬웠던 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만 바꾸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만 바꾸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이제 뒤엎거나 혹은 초반에 설계했던 계획을 변경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프로젝트를 할 때. 하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결심을 할 때는 굉장히 작은 결심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저의 프로젝트도 포트폴리오 뭐 페이지도 많지도 않죠.
처음에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디테일, 그리고 디테일 리스트, 그리고 디테일, 뭐 이렇게 3페이지밖에 없어서 뭐 다시 만드는 것쯤이야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이제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로젝트도 새로 뒤엎고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엎고 싶은 충동을 참고 억누르고, 일단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버전 1의 마일스톤 골,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고수를 하고 마침표를 찍은 것. 그래서 지금 회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부분, 이렇게 뒤엎고 싶은 욕망을 살짝 억누르고 처음에 나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뒤엎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면 메모를 해두시고, 그리고 버전은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버전에 개선사항으로 추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어떤 노력을 들인 것을 결과물로 내고 마침표를 찍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한 점을 얘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도입을 했던 Next.js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예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Next.js가 무엇인지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도입을 할지 리액트를 사용을 할지 그런 결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t is what it is,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Next.js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지고, 특히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만나게 되면서, Next.js를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궁금한 점 혹은 고생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넘겼을 텐데 라는 아쉬운 점이 들었는데,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Next.js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공부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채워나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대한 지식을 깊이 했던 것.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생각을 안 하고 빨리 결과물을 내고 싶은 마음에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스태틱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부분, 제가 생각했던 그 마인드를 고수를 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도입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도입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를 지원하고 싶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제가 초반부터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자세히 알았더라면 굳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디어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기피했던 것,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편리한 UI 라이브러리를 알아보지 않은 것.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은 이 브라이언 러빈이라는 사람의 웹페이지를 제가 처음에 딱 보고,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분의 사이트가 굉장히 자주 떴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팀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팀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검색을 하면서 이분의 그 라이팅들이 자주 떴어요. 그래서
이분의 웹사이트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보시면 How My Website Works라는 글이 있고 이 글을 쭉 훑어봤을 때 이분은 이제 스타일링 테일윈드라는 CSS를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UI 라이브러리로는 헤드레스 UI를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이제 UI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많았을 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이런 버튼들, 이런 메뉴들, 컬러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코드를 보기 전까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헤드레스 UI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감기가 또 오려고 하는지 어쨌든 이렇게 UI를 공통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통일적인 UI를 편하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론트엔드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제가 반응형 디자인을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생각했던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반응형 디자인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대응을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디자인을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할지는 제가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면서 거의 80% 이상 작업이 됐을 때 이제 서포트, 호환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점이 이제 제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저는 헤더가 이렇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점이 이 헤더 부분에 위치한 메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좁은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메뉴만 하나 더 추가가 돼도 이제 햄버거 메뉴로 UI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쭉 메뉴가 펼쳐지는 뭐 그런 인터랙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헤더가 상단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 브라이언 러빈이라는 사람의 홈페이지에서도 영감을 얻은 부분이 이분은 이제 좌측에 메뉴를 구성을 해두시고 또 이렇게 서브 메뉴 또한 이렇게 펼쳐지도록 이 주 메뉴의 우측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두어서 물론 이렇게 페이지를 줄였을 때는 이분도 모든 메뉴를 가리도록 해두셨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두 번째 서브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햄버거 메뉴를 눌러야 메인 메뉴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헤더가 상단에 위치를 해도 이런 구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메뉴를 좌측이나 혹은 우측에 위치를 시켜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만약에 반응형 레이아웃을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 헤더도 상단에 위치한 게 아니라 뭐 좌측이나 아니면 뭐 메뉴처럼 이분처럼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형식 이렇게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깊은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면 반응형 레이아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다른 스크린에서 메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대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 마지막으로는 이 현재 제가 배포를 verse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Next.js의 다큐멘트에서도 Verse를 사용을 하라라고 recommend,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Verse를 도입을 했는데, Versel로 배포를 하는 걸 도입을 했는데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GitHub에 레포를 가지고 있고, 이 GitHub으로 커밋을 푸시를 하게 되면 Versel이 알아서 이 액션을 감지를 하고 빌드를 한 다음에 호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라기보다는 뭔가 저는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 것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Versel이 언제 본인들의 정책을 바꿀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Versel이 UI 어떤 콘솔 혹은 아웃풋을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잘 해준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블랙박스입니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배포 프로세스를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저의 배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귀차니즘이 큰 저로서는 아직은 개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벌셀의 배포를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다음 계획 버전 2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사실 이제 버전 1을 만들어 놨으니까 급한 불은 꺼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이제 좀 게을러지는 그런 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 브라이언 러빈 이분의 웹페이지를 보니까 영감을 얻고 개선할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버전 2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의 아쉬웠던 점, 첫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부분이죠. 아니, 네 번째에 있는 부분이죠. 반응형 디자인을 마지막에 생각했던 것.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번에는 반응형 레이아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페이지 구조를 한번 변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브라이언 러빈이라는 분처럼 메뉴를 좌측에 배치를 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제가 추후에 메뉴를 추가를 했을 때 대응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볼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UI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나 혹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현재는 제가 모든 디자인을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제가 CSS도 만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통일감이 있는, 조금 더 개발자스럽게 보이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분은 뭔가 딱 봤을 때 개발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디자인이 거의 없고 텍스트와 그리고 심플하게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으로 통일된 그런 UI를 보고 약간 뭔가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개발자스럽다는 거는 약간 저만의 표현이고, 어쨌든 조금 더 많은 정보 위주의 그런 UI를 구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목표로는 이제는 굳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혹은 다른 티밍 UI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팀 서포트를 해주고 싶습니다. 동적인 팀 변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현재 서포트를 하고 있는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는 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서포트를 해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제가 사용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편하게라기보다는 쉽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그렇게 연동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 연동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Next.js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theme을 서포트를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구현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저의 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은 더 많은 메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제 나름대로는 미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프로젝트도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한번 제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메뉴를 추가하는 것도 저희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더 남고 저의 에너지가 남는다면 이 벌셀에 배포를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저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될 것 같은데 버전 2 굉장히 많죠? 로드맵이 벌써. 그래서 제가 이 버전 1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 굴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할 일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발전하는 자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조금 지루하시다. 내가 조금 더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러면 개발을 취미로 하시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심심할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 2가 될지 혹은 버전 2.5가 될지 혹은 더 후에 작업을 할지 혹은 제가 삶이 더 바빠져서 이걸 하는 시간조차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저의 주 롤이 아닙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 목적은 인공지능, AI나 혹은 머신러닝 쪽으로 커리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정말 최우선순위인 거고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재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전 2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게을러지지 않게 계속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공유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 1 마치게 되었고 제가 강좌 동영상이 아니어서 정말 초보자분들이 어떤 것을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얻을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깃허브에 저의 코드가 깃허브이죠. 깃허브에 저의 코드가 올라가 있으니까 코드를 보시고 스스로 학습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도 배워가는 입장으로서 브이로그, 학습한 로그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컬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 회고를 하는 것, 그리고 뭐 이런 거 프로젝트 하면서 뒤엎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저는 조금이라도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좀 길어졌습니다. 회고를 하느라. 그러면 다음 버전 2를 시작하면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